바쁜 현대 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진정한 도전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번 이야기는 젊은 직장인 수연이 건강한 식단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이를 통해 변화를 겪게 되는 한 주의 여정을 다뤄본다. 수연은 매일 아침 늦잠을 자느라 겨우 회사로 출근길에 오르기 전에 편의점에서 주먹밥이나 샌드위치로 아침을 때운다. 점심도 회사 주변의 식당에서 대충 때우기 일쑤였고, 야근이 있을 때는 더욱더 패스트푸드로 저녁을 때우기 일쑤였다. 이런 불규칙한 식습관은 수연의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쳤고 점점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은 회사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다. 의사는 식습관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수연은 건강식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다양한 정보들과 함께 건강한 식단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팁들을 찾게 되었다. 월요일, 수연은 주말 동안 다음 주에 식사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주말에 시간을 내어 각종 신선한 야채와 과일, 닭가슴살, 통곡류 및 기타 영양소가 풍부한 식재료들을 시장에서 구입했다. 그리하여 첫날 아침은 그릭 요거트의 과일과 함께 시작했고, 점심에는 통밀, 빵에 아보카도, 토마토, 계란을 얹어 간단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었다. 저녁은 올리브유에 구운 채소와 닭가슴살을 곁들인 샐러드로 마무리했다. 화요일, 아침으로 기리와 아몬드 우유로 만든 오트밀에 바나나를 썰어 넣어 먹었다. 점심에는 준비해둔 채소와 두부로 만든 볶음밥을 먹었고, 저녁에는 집에서 고춧가루와 마늘로 맛을 낸 구운 연어를 만들었다. 매 끼니마다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기 위해 생수를 곁들였다. 수요일, 아침은 간단하게 과일 스무디로 시작했다. 점심에는 토마토와 로메인 상추가 가득한 치킨 샐러드를 먹고, 저녁에는 지중해풍의 허브와 토마토 페스토로 맛을 낸 파스타를 만들었다. 이번에도 역시 잊지 않고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했다. 목요일, 지척가는 평일 중반, 수연은 아침으로 스크램블 에그와 통밀, 토스트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했다. 점심에는 아보카도와 퀴노아, 샐러드로 건강에 좋은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섬유질을 보충했다. 저녁으로는 바질과 마늘을 곁들인 구운 버섯 요리를 해 먹었다. 금요일, 아침은 땅콩 버터를 바른 통곡물로 시작했고, 점심에는 토마토 소스를 얹은 라타투이를 준비했다. 저녁은 준비해둔 닭가슴살과 각종 허브를 활용하여 만든 감칠맛 나는 스튜였다. 주말, 가벼운 요리들로 주중의 피로를 풀며 살사 소스를 곁들인 생선 타코와 허브 감자구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주말을 활용해 다음 주의 식단 계획과 식재료 구입을 준비하면서 식단 유지를 위한 동력을 이어갔다. 일주일이 지난 후 수연은 몸이 가벼워짐을 느꼈고, 무엇보다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다. 건강한 식습관은 어떻게 보면 귀찮고 번거로운 일처럼 보이지만 꾸준함이 주는 변화를 체감하는 순간 그 자체가 큰 보상이 되었다. 수연은 앞으로도 이러한 계획을 이어가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처럼 누군가에게도 건강한 여정의 시작점이 되었기를 희망했다. 두 번째 이야기, 2023년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건강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기 시작했다. 면역력은 특히 현대사회에서 강조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되었다. 질병에 대한 노출이 잦아지면서 개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내 운동법은 그 유용성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희진 씨는 최근에 큰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직장 생활과 육아로 인해 운동할 시간이 거의 없었던 그녀는 이웃주부들과 함께 꾸준히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지만 외부로 나가 운동을 하는 것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을 뿐 아니라 시간도 애매해 자칫하면 지속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그녀는 상담을 통해 다양한 실내 운동법들을 알아보고자 했다. 희진 씨는 피트니스 전문가 간 코치와 상담을 통해 몇 가지 실내 운동법을 소개받았다. 첫 번째는 홈 요가였다. 요가는 체력 단련과 동시에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는 최고의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희진 씨는 이웃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온라인 요가 수업을 듣기로 했다. 강 코치는 요가가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근육을 강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운동법은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짧은 시간 내에 높은 강도의 운동을 반복하는 형식이다. 강 코치는 아이들이 잠든 뒤 할리우드 배우들이 선호하는 인터벌 트레이닝 영상을 공유하며 따라하도록 지도했다. 비록 처음에는 강도가 세서 힘에 부쳤지만 희진 씨는 점차 익숙해지면서 땀을 흘리는 상쾌함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이외에도 집안에서 걸을 수 있는 러닝보드나 줄넘기를 이용한 유산소 운동, 그리고 프리웨이트 트레이닝 등 다양한 운동법을 추천받았다.
이런 운동들은 공간이 넓지 않은 아파트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 밖에도 희진 씨는 면역력 강화를 위해 식습관 또한 변화시키기로 했다. 운동과 올바른 식단을 병행하면서 그녀는 스스로 활력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집안 분위기까지도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특히 과거에 자주 앓았던 감기조차 잊은 듯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주변의 친구들은 그녀의 변화를 보고 자극받아 자신들만의 실내 운동법을 함께 찾아나갔다. 이처럼 희진 씨의 실내 운동 성공기는 면역력 강화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는 많은 이들에게 귀중한 지침서가 되었다. 그녀는 오늘도 건강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운동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함의 기쁨을 전파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건강과 음식을 사랑하는 지혜라는 소녀가 살았다. 그녀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었으며 수업에서 배운 것이 실제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궁금했다. 한날 그녀는 자신의 프로젝트로 두뇌 건강을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가장 효과적인 두뇌 건강 슈퍼푸드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지혜는 먼저 블루베리를 조사했다. 블루베리는 자연의 작은 보석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읽은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어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신경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녀는 아직도 블루베리를 먹고 나면 집중력이 향상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다음으로 그녀가 탐구한 것은 호두였다. 사람들은 종종 호두를 두뇌 식품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호두의 모양이 뇌와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이라 했다. 하지만 실제로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뇌의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지혜는 매일 아침 한 줌의 호두를 섭취하기로 결심했다. 보충제로서의 영향이 궁금했던 지혜는 또한 커큐민이 풍부한 강황을 연구했다. 강황의 커큐민은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연구는 밝히고 있었다. 그녀는 스무디나 카레에 강황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쉽게 식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연구한 것이 녹차였다. 신선한 녹차 한 잔에는 카페인과 더불어 L테아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 기억력과 반응 시간을 향상시키고 뇌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커피보다 부드럽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녹차 특유의 이점에 지혜는 매료되었다. 이러한 음식들을 통해 지혜는 그만의 뚜렷하고도 달콤한 여행을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자신이 연구한 슈퍼푸드를 식단에 넣으며 그 효과를 경험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녀는 시험에서 더욱더 집중할 수 있었고 이전보다 쉽게 정보를 기억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이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다. 지혜는 이 모든 것을 단순히 연구하고 먹어보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가족과 친구들, 나아가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했다. 그들은 물론 처음에는 그녀가 제안하는 음식들의 효과에 반신반의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지혜의 권유한 슈퍼푸드의 힘을 인정하게 되었다. 덕분에 그녀의 마을은 모두 똑똑하고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찬 곳이 되었다. 이처럼 지혜는 자신의 열정과 탐구심으로 두뇌 건강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었으며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행복을 전할 수 있었다. 바야흐로 그녀는 두뇌 건강의 전도사가 되었던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언젠가부터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특히 자연스럽고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레몬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주는 건강상의 이점은 정말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레몬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우선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환절기나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피로할 때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비타민C는 이 역할을 충실히 합니다. 또한 레몬물은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아침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밤새 수분이 부족해진 몸을 촉촉하게 해주기 때문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톡스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레몬물은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간의 해독 작용을 촉진합니다. 소화를 돕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레몬물을 마시면 소화의 분비를 촉진하여 위장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체내의 대사 과정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식사 후에 느껴질 수 있는 더부룩함이나 속쓰림이 완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레몬물은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C는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주고 밝고 맑은 피부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꾸준히 레몬 물을 마시면 피부 상태가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습관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에 수분과 비타민C를 섭취함으로써 몸의 피로를 쉽게 느끼지 않게 되어 하루를 시작할 때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쾌한 레몬 향은 정신을 맑고 상쾌하게 만들어주며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듯 매일 아침 레몬물을 마시는 간단한 습관은 몸에 다양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이 습관을 통해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단순한 한 장의 레몬물이지만 이 작은 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